오늘 모신 분은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황유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왔는데 뭐 그동안 마라톤 하셨다고. 원래 2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 2주에 좀 못 나왔던 게 마라톤을 좀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좀 얼굴이 시꺼먼데 대표님도 얼굴 까마시네요. 네, 저는 뛰지도 않았는데 까매요. 조명이 좀 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우리 작가가 저보고 영농인 후계자 같다고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세련된 영농인 후계자. 네. 네. 뭐 나쁘진 않네요. 네. 자, 일단 오늘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내마녀의 날이었는데. 그죠. 네. 6,700억 외국인 그 코스피 현물 매수액이 상당하네요. 네,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고요. 2월부터 하면 외국인들 지금 3조 정도 샀죠. 네, 딱 지금부터 한 달이고, 그 다음에 1월부터 보면 조금 12조 샀습니다. 12조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하면 12조니까 꽤 많은 물량을 지금 한 번에 사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그러면 얘네들이 뭐 왜 샀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살 건데. 종류별로 지금 다 사고 있고요. 뭐 당연히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 저는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을 지탱해줬던 것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주식들이었죠. 오늘 신한지주가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또 급등을 했었고, 현대기아차 좋았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괜찮았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몇 곡지, 뭐 앞으로 이제 몇 곡지 테마들 말씀드리긴 할 건데, 외국인들이 그냥 간단하게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뭐 요즘에 사실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기는 합니다. 종목 변동성, 특히 오늘 뭐 IT들은 굉장히 좀 많이 밀렸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시장이에요. 쉬운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근데, 주식시장을 떠날 이유는 일단은 없다. 아직까지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 호재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호재요. 오늘 뭐 특별히 호재는 없었죠. 오늘 조선주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요. 조선주들이 오늘 이제 미국에서 중국 이제 조선주들 조금 이제 그 제재하겠다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항상 뭐 몇몇 종목들은 싼 주식들도 있었죠. 조선 관련 주식들 중에서. 근데 오늘 조선주들이 일제히 수급을 가져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일단은요. 뭐 호재 악재 할 것 없이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은 특별한 지금 호재나 악재가 일단 단기간에는 사실 좀 없어요. 이번 주에 CPI 발표했었지만 오히려 그날 미국 주식 급등을 했었고 우리나라도 반응을 했었고 지금 2차 전지도 빠질 만큼 빠져서 충분히 이벤트가 있어서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몇몇 뭐 테크 이런 종목들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고 그거와 연동된 파생돼서 뭐 전략기기들도 크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바이오 쪽에서는 바이오 뭐 모든 바이오가 다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신약 개발 업체들 위주로 또 큰 좋은 움직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네 꼭지거든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 요 네 개예요. 네 개. 큰 꼭지가 네 개고 최근에 전력기기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뭐 LS 뭐 관련 재룡전기 이런 주식들을 보면 사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자체는 사실 아니에요. 워낙에 좀 작긴 하지만 방산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서 파생이 돼서 AI 데이터 센터들 이거 돌리려면 변압기 새로 필요하다라는 스토리가 또 붙기 시작했죠. 그래서 좀 약간 파생된 섹터가 돼버렸고 최근에 원래는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원전 주식들이 이번에 11기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걸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월 달에 수주 성공한 건 사례들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 최대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체코에서 수주 건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팀이랑 프랑스 팀이랑 미국은 떨어졌고요. 프랑스하고 지금 한국이랑 지금 붙어 있는데 최종 발표가 5월이나 6월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원전은 유럽에서 워낙에 신재생 에너지로 보지 않았었고 이제 조금 뭐 약간 원전 되더라도 약간 테마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원전 관련 주식은 바이앤홀드 뭐 최근에 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던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관련 주식들 오늘은 뭐 조금 윗꼬리 다는 종목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원전 주식들도 좀 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쪽이 주력 테마들은 아니에요. 변압기, 방산, 원전 이런 애들은 그다음에 뭐 이제 정치 이제 총선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 이런 쪽은
변동성은 나올 수 있고 뭐 이제 좀 매매를 하실 수 있긴 하지만 시장 자체를 지수를 핸들링하거나 그런 쪽은 아니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섹터들은 충분히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네 가지 섹터가 뺑뺑뺑 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수는 오늘 이제 2,700을 넘어서 끝났지만 사실 오늘 되게 재미없는 날이기도 했었어요. 사실 반도체를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재미없었을 거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뜬금없이 뭐 조선주들이 올라오는 바람에 조선주 오늘 진짜 네. 섹터 자체가 불을 뿜었어요. 네, 불을 뿜었죠. 좀 오랜만에 모멘텀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도 사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도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악재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악재들 정도밖에 없어요. 많이 올랐다는 거. 근데 사실 막연한 악재거든요. 사실 이거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주식시장 특히 이렇게 외국인들 사면서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우면 차라리 현금 보유가 낫지 섣불리 인버스를 매수하면 조금 고달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면 일단은 지난 주말에 사실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월요일날 고생할 뻔했지만 화요일 좀 다시 엔비디아 반등을 했었고 한국 시장도 반등을 했지만 그게 사실 조금 세게 오늘 HBM과 관련된 주식들이 조정 좀 세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 끝났느냐? 그거랑 아니라고 봐요. 오늘 다시 또 모멘텀이 있으면 또 시장이 들어오고 오늘 반도체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많이 간 섹터들은 좀 줄여서 다음 주에도 반도체 섹터 또 매수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크게 네 가지 섹터 내에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당장 엔비디아 황씨에서 가장 큰 분이십니다. 황씨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 네. 그 어디 네. 저쪽 황씨하고 이쪽 황씨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물론 다르지만 어쨌든 황씨 숟가락을 얹으려고. 다음 주에 GTC가 5년인가 만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이 이벤트를 올랐다고 하면 당연히 급등을 하는 매도 비중 줄이는 전략을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요. 이수페타 어떻게 보면 가장 직납하고 있는 가장 이제 기대주 중에 하나였죠. 작년에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쉬고 있는데 다시 추세선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최근에 좀 급등력 보여준 STI나 이런 주식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PSK 홀딩스 다 전통적으로 이 주식도 그렇고 한미반도체 다 어떻게 보면 HBM과 관련된 주식들로 지금 몇 개 있는 주식들인데 역시 대장주들 그리고 치세를 잘 낸 주식들이 신고가 영역에 있는 주식들이 생각보다 좀 덜 밀렸어요. 오히려 어설프게 위치하고 있는 주식들이 조금은 안 갔죠. 뭐 대표적으로 ISC 같은 종목 이번 주 실적 리노공업도 워낙에 좀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이런 주식도 다음 주에는 해볼 만한 주식 뭐 다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일정 부분 한번 딱 올라갔다가 쉬는 구간이라고 아직은 판단하고 더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던 적은 사실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5월 달 아니면 10월이었다고 봐요. 지금 체감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3월 달, 4월 달까지는 저는 그래도 여전히 해볼 만하다. 다만 무서우면 트레이딩 하시면 된다. 네. 근데 다들 세린메이드가 이번에도 될 것으로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들 4월까지가 할 때다. 네.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사실 총선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세린메이드 나오는 이유는 항상 1분기 발표잖아요. 1분기 발표한 이유기 때문에 이제 연간 실적에 대한 검증 과정 그리고 만약에 1분기에 좀 많이 올랐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착실할 명분들이 좀 되죠. 그렇다 보니까 5월 달에는 나오죠. 근데 원래 5월에 빠져야 되는데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4월 말부터 빠진 적도 있었고. 왜냐면 이제 다 미리미리 미리미리 대응을 하니까. 정보의 유통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면 5월 달에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아직은 해볼 만하다. 네,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한 달 뒤 정도에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시죠. 만약에 한 달 뒤 정도에 더 급등하는 종목들, 특히 조심해야 될 종목이 테크윙 이런 종목들 조심해라기보다 지금 가장 강력한 시세를 낸 종목이 테크윙이거든요. 핸들러 하고 있는. 근데 오늘도 3%가 올랐어요. 다른 쪽이 밀려도. 그러니까 신고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무섭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정말 바닥에서 생각하면 지금 한 거의 50배 올랐거든요. 이거 50배 올랐는데
5,000원대였거든요. 5,000원대. 그러니까 그 코로나 직전에 5,000원이었습니다. 5,000원. 5,000원이니까 30배 올랐네요. 30배 정도 올랐는데 제가 20배 올랐네, 20배 올랐네 했는데 지금 30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주식들이 사실 조금 뭔가 세린메이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들은 그때는 조심하자. 근데 다만 지금은 일단 조금은 해보실 만하다. 네. 근데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좀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좀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뭐 지금 몇 가지 종목 얘기하셨는데 네. 오늘 좀 뭐라 그럴까 특징적으로 봤던 섹터나 종목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특징적인 거라고 하면 상승으로 특징적인 건 다 조선주겠죠. 그렇죠. 올해 네, 조선주가 네. 다 불을 뿜기는 했어요. 네. 저는 요거를 조금 많이 추천을 드리긴 했었어요. 현대미포조선. 네, 현대미포조선.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오늘 제일 약했는데. 제일 약하긴 했죠. 근데 이제 요거는 MSCI 지수 편출이 됐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 크게 바닥에서 나온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편출이 되면서 일단은 악성 수급들은 전 오히려 더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조금만 사서 들어오면 해볼 만한 주식이 현대미포조선이라고 봤던 거죠. 근데 오늘 일단은 센 거는 항상 보면 뭐 하나오션이나 항상 조선주 셀 때 나는 오늘 좀 의외로 봤던 게 삼성중공업이 네, 이렇게 불을 뿜은 게 네. 좀 의외였어요. 네. 조선주 다 망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하셨겠지만 정말 다른 주식들 다 올라갈 때 정말 핵 노잼의 시간을 보냈던 주식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제 조금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조선주를 쉽게 막 엄청 매수를 하셨을 분이 뭐 얼마나 있었을까 사실 생각이 들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일단 저는 이거 현대미포조선을 추천을 드렸던 거는 편출됐으니까 조금의 수급만 들어오면 정말 과대낙폭 해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던 거지. 사실 오늘 나올 뉴스는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뉴스들이잖아요. 미국에서 뭐 중국을 때리는데 또 조선도 때리겠느냐? 그런 뉴스는 갑자기 나오면서 호재가 들어온 거고, 오늘 달려붙은 사람들은 뭐 이거를 장기 투자하려고 바로 샀겠어요. 다 모멘텀 트레이딩이죠.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오늘 산 분들은 또 고점에 또 물리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오늘 하루의 어떤 네. 이슈에 의한 반등이냐, 네. 아니면은 추세적인 상승 기조에서의 반등. 근데 봐야 되냐. 그런 뉴스면 사실 그냥 단발성인 재료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항상 추세 추종 매매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보면 거래량하고 추세를 좀 확실히 돌려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특히 삼성중공업 말씀하셨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중공업이 시가총액 후 거래량도 엄청 많아요. 상장 주식수도 엄청 많고. 근데 이런 주식들이 워낙에 물량들을 소화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슈퍼개미들이 뭐 10억, 20억 한 번에 지르기도 편하고 받아주는 사람들도 편한 거죠. 근데 다른 주식들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호가를 엄청 변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센 주식들이 이게 삼성중공업이 오늘 된 것 같고, 하나오션이나 그다음에 여전히 얘는 추세선 아직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좀 그 수급 주체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샀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샀으면 이게 좀 여러 날 더 가지 않을까?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미하다고 개인이 생각해요. 샀다 그러면 이게 약간 불안한데. 그렇죠. 네. 지금 주식시장 판에서는 뭐냐면 일단은 장기 투자하신 조금 약간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밸류에이션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으로 많이 갔고, 그죠? 그 다음에 정말 투기적인 요소 하시는 분들은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가신 것 같고. 요새 그 얘기 많이 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코스닥이 돈이 없으니까 코스닥이 매매하기 어렵다는 게 뭐냐면 정말 풍선 효과예요. 한쪽 패버리면 한쪽이 튀어 올라오고, 한쪽 눌러오면 그거 다시 또 내리고 딱 한쪽 올라오고, 딱 그런 게 네 가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테마에서 뺑뺑뺑 도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요거를 호흡이 사실 그래도 예전에는 한 2, 3일 정도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제 같은 날 봐보시면 뭐 하루에도 2바퀴, 3바퀴씩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쉬운 시장은 분명히 아니고, 오늘도 보면 코스닥 코스피가 1% 올랐지만 오늘 그래도 밸류업 프로그램들 때문에 상승 종목이 더 많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쉬운 장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도 그래도 좀 많이 말아 올리긴 했어요. 네, 꼬리를 그렇죠, 달고. 막판에. 이런 부분들이 뭐 막판에 아쉬운 종목들도 여전히 끝까지 아쉬운 종목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만기일이라는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아까 특징적인 섹터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지금 특징적인 걸로 상승 특징적인 걸 말씀드렸고, 하락은 반도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일단은 이번 주에
하락들이 좀 심했죠. STI가 좀 등락폭이 제일 심했고 고점 대비하면 이게 어제 11%까지 갔다가 오늘 8% 밀렸으니까 이틀 동안 거의 고점 대비 20% 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43,000원대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순식간에 20% 하락한 거니까 사실 좀 타격이 좀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그다음에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게 뭐 한미반도체 역시 대장은 대장입니다. 예, 3사에 다 들어가는 HBM 이제 후공정으로 다 들어가는 게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사지 말라고. 저 이제 이선엽 부장님이랑 옆자리거든요. 아 그래요? 영업반에. 네. 뭐 좋아하는 분인데 잘 그렇죠. 만났네요. 네, 그래서 맨날 주식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아침에 세미나도 이제 같이 하고 하긴 하는데 한미반도체 사는데 한미사이언스 사지 말라고. 같은 한미지만. 한미사이언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를 사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그냥 하시면서 HBM을 살려면 네, 이름 헷갈려 그냥 전형적인 아재 개그를 하십니다. 내 안에서는. 네, 아무튼 그래도 우스갯소리 해봤고 딱 인상 쓰는 것보다는 낫죠. 그거 무서울 텐데.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네. 왜 좀 남자답고 터프하고 이렇게 터프하죠. 좀 강해 보이는데 네. 되게 좀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 네, 유머러스하시고 같이 저랑 장교 출신이기도 하고 뭐 공감대가 많아서 얘기는 많이 하는데 뭐 그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말씀 또 계속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네. 이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내마녀의 날인데 네. 외국인이 선물을 한 4,388원과 4,400억 정도 샀고 그 다음에 현물도 코스피 6,700억을 샀어. 이 의미가 뭘까? 네. 이것은 앞으로 의미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내일서부터 혹시나 또 이거 샀다가 내일 또 매물이 다 또 출회돼가지고 또 빠지는 거 아닐까? 막 이런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대형주는 저는 일단은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아까 말 밸류업, 바이오 대형주들은 여기 이거에 속한 대형주들은 일단 저는 다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더라도. 네. 근데 이제 여기에 키포인트 사실 밸류업인데요.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총선용이다. 사실 그 말이 제일 많았죠.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총선의 효과를 보려면 총선 전에 뭔가 핵심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을 동원한 거다. 네, 그런 류의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총선 이후에 과연 폭락을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반대로. 그죠? 그리고 사실 총선 이후에 시장이 무너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때마침 공교롭게도 저는 이번에 세딘메이 여전히 저는 조심하고 있는데 총선 끝나고 나면 바로 4월 중순 지나고 나면 또 5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아구는 맞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빠지면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빠졌다 그 얘기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는 이유 어쨌든지 간에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그냥 올 한 해 그냥 꾸준하게 밀고 갈 이 밸류업 프로그램. 그냥 지금 보면 결국 핵심은 스튜어드십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냐면 그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의 고객들, 그러니까 뭐 그 기관한테 맡겨준 고객들을 위해서 주주 권리를 행동을 다 한다 그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올 한 해 계속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외국인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지금 봐보세요. 그 무거운 삼성생명 봐보세요.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그 다음에 KB금융, 그 다음에 오늘 좀 급등했던 신한지주,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게 DB손해보험, 이런 식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메리츠금융지주 마찬가지죠. 메리츠금융지주, 그 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주식들을 보면 거래량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아예 없었던 흐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확실히 이런 공기업들이나 정부의 그 입김이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낙하산이 아니라 사장단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지금 나오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네. 그 데이터들, 그러니까 네. 정보들을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은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가 일본처럼 갈 거다 네. 이렇게 믿는다는 그렇죠. 거지 밸류업 네. 프로그램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믿는 거지. 못 믿는 거죠. 왜 이제까지 우리가 당한 게 당한 게 많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개인 투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코스닥에서는 단타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대차 봐보세요. 현대차도 기아차 이런 거 보면 기존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업은행이네요. 기아. 네. 이런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특히 대형주 펀드들 갖고 계신 분들 번져놨다고 매도하실 생각들 많이 하실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계속 네. 수익을 극대화해야 극대화해야 되는데 되죠. 그러니까 네, 극대화해야 자신감이 되는 없어서 그래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건 저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너무 많이 당했고 조금 좋다고 기다렸다가 저거- 다시 원위치가 그죠. 가지고 3,000 뭐 지금 3,000포인트, 3,200포인트에도 물렸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고생을 많이 할 건데 근데 물론 나중에 이 상승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오기는 할 거예요. 지수대가 얼마나까지 갈지는 모르겠고 종목들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저도 지금 반도체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또 돌변해가지고 반도체 이제 끝났다 그 말씀을 드릴 때가 분명히 오기는 할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수익을 3월 극대화하자. 중순, 네, 3월 중순 때만큼은 섣불리 팔지 마시고 지금 팔죠? 예를 들어서 기아를 팔았다. 예를 들어 11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지금 12만 원을 못 잘 사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외국인들이 이만큼 산 거 언제 팔려면 더 올라서 팔아야 될 겁니다. 네,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르고 있는 주식을 가지신 분들, 특히 네. 대형주들, 네. 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그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4월 중하순까지는 네. 가져가 보자.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